삼성전자 하루 10% 진폭의 진짜 이유. 블룸버그가 쏘아 올린 경고, 오늘 삼성전자 차트 혹시 보셨습니까? 장 초반에는 강하게 올라가는 듯 했다가 정규장이 열리자마자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한때 마이너스 4%까지 밀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위아래로 거의 10%에 가까운 진폭을 만들어내고 결국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단순한 차익 실현이나 수급 문제로만 설명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변동성의 이면에는 훨씬 더 무거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고, 그게 바로 해외에서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트 흐름과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날 미국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에서는 대형 기술주 전반에 걸쳐 강력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딥시크와 알리바바 이슈로 눌렸던 엔비디아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낙폭을 빠르게 줄이거나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했던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한 흐름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정규장 개장 이후에 터진 하나의 외부 변수였습니다. 바로 블룸버그 통신에서 발행된 칼럼이었습니다. 제목부터 상당히 자극적이었는데요. 한국은 투자 부적합 국가로 전락했다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물론 블룸버그가 한국을 공식적으로 투자 부적합 국가로 지정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칼럼니스트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 칼럼에 민감하게 반응한 데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미 내심 느끼고 있던 불안감을 이 칼럼이 아주 노골적이고 날카롭게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한국 증시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장인 동시에 가장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근거로 제시된 숫자가 충격적인데요. 6월 고점 이후 코스피가 27거래일 만에 40% 가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정도 낙폭이면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당시와 비교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영상 기준 올해 들어 코스피가 하루에 5% 이상 등락한 날이 무려 33일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니케이는 4일, 홍콩 항생은 단 0일입니다. 코스피 33일, 니케이 4일, 항생 0일. 이 숫자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실적을 꼼꼼히 분석하고 적정 주가를 계산해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는데 지수 자체가 하루에 9%, 10%씩 흔들린다면 그 분석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수익이 날 것 같아도 리스크 관리 기준에 걸려서 한국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 기업에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문제는 시장의 구조적 신뢰도가 기업의 좋은 실적을 덮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코스피의 PER 수준은 약 5.5배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 맞습니다. PER이 낮을수록 기업이 버는 이익 대비 주가가 싸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블룸버그 칼럼은 이 저평가 논리에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가가 싸도 하루에 10%씩 흔들리고 제도가 갑자기 바뀌고 수급 흐름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큰 할인율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싸기는 싼데 너무 위험하니까 더 싸지면 그때 사겠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저평가가 침체로 이어지는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나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슈처럼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수급이 주가를 끌고 다니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좋은 실적에도 주가는 연일 두드려 맞고 별다른 호재가 없어도 20% 급반등이 나오는 기형적인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블룸버그의 이번 칼럼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진짜 위험한 시나리오는 이 부정적인 시각이 다른 글로벌 매체와 투자은행으로 확산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굳어지는 경우입니다. 한국 기업은 좋은데 시장이 너무 위험하다는 인식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 자금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회도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 실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장 신뢰만 무너진 상황입니다. 만약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고 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외국인 수급이 정상화된다면 그 반등 강도는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겁먹고 던질 때도 아니고 싸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에 달려들 때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차트 기술적 분석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수급 흐름, 정부의 레버리지 상품 규제 방향, 그리고 해외 외신의 평가 변화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코스피 전반의 방향성은 결국 이 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기억하시고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보다 큰 그림의 수급 흐름을 먼저 확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돈복사를 하고 있고 매일 웃음꽃을 피고 있다는 사실. 돈복사하고 있는데 설마 여러분들 계좌는 파란 건 아니시겠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돈복사를 할 수 있는 이 종목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구글과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피지컬 AI 시장에서 핵심 수혜가 기대되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AI와 로봇이라는 단어만 붙어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테마에 엮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목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기술력이 있는지, 글로벌 기업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아직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성장 동력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투자 이후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제주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하나로 바닥에서 10배 넘게 폭등하면서 새로운 텐베거 기업이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런 텐베거 종목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글로벌 대기업들과 미친 듯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제주반도체 같은 텐베거 상승률이 아니라요, 적어도 곱절, 세 곱절 이상은 될 역대급의 재료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 하염없이 쳐다보면 뭐하나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쓸어담고 있는 종목은 결국 따로 있습니다. 지금 물량 싹 다 잠가놨는데 제대로 된 시세가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삼성, 현대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두 곳이 이 기업의 기술을 독점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기업 중에 최초라고 볼 수가 있겠고, 텐베거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수익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AI를 씹어먹을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물량을 싹쓸이 중에 있습니다. 남들 이 기업으로 돈 복사하고 수익 내고 있을 때 혼자 또 손가락만 빨고 계실 거 아니시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주반도체 놓치셨어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 하나면 그동안의 손실은 물론 놓치셨던 수익 한 번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이 꼭 좀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주반도체가 될 이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받아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하나 넣어놨는데 클릭하셔서 종목명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곧바로 문자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올해 대박 좀 터지자는 마음을 담아서 댓글로 대박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이 종목으로 올해 한 해 농사 끝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피지컬 AI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엔비디아와 구글입니다. 엔비디아는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움직이기 전에 수천 번, 수만 번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 환경과 고성능 AI 칩을 제공합니다. 로봇이 넘어지거나 물체를 놓치는 실패를 가상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실제 환경에서는 더욱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반면 구글은 로봇이 사물과 상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와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에게 컵을 들어올리라고 명령했을 때 컵이 어떤 물체인지, 어디를 잡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하는지를 AI가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엔비디아가 로봇의 두뇌와 훈련장을 제공한다면 구글은 로봇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두뇌와 지식만 있다고 해서 로봇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AI의 판단을 실제 움직임으로 만들어줄 관절과 모터, 감속기, 제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국내 로봇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다이나믹 셀이라는 스마트 액추에이터 기술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근육과 관절을 합쳐놓은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팔을 들어 올리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고개를 돌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수많은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로보티즈는 모터와 감속기, 제어기 등을 하나의 모듈로 결합한 다이나믹 셀 제품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교육용 로봇부터 연구용 로봇,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지컬 AI 시장이 확대될수록 단순한 로봇 완제품뿐만 아니라 로봇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 기업들의 가치도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크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세계 1위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 옵티머스의 스마트 액추에이터 독점 공급하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고 점유율은 75%에 육박합니다. 더군다나 로보티즈의 스마트 액추에이터는 구글의 피지컬 AI 프로젝트 알로아에도 사용이 될 정도로 성능이 너무나도 좋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같은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 도요타, BMW, 대형 완성차 업체도 고객사로 들고 있을 만큼 정말 탄탄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로보티즈가 더 대박으로 터질 수 있는 대형 재료가 있는데 그건 바로 로보티즈의 대주주가 바로 LG전자라는 거예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에도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LG전자가 지분을 6.5% 보유 중이죠. 기술력 자체가 글로벌 탑티어이기 때문에 LG전자가 보다 AI 산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추가 지분 투자를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건 뭐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현재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로봇 기업은 총 3군데가 있는데요. 특이하게 베어로보틱스가 미국의 회사인데요. 이걸 1차로 20% 지분을 확보를 했고 추가로 2차로 31%를 확보하면서 과반을 넘어서면서 경영권까지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까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국내 상장사인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1차에 20% 그리고 2차에 13%를 투자하면서 33% 지분을 LG전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확보 지분까지 현재 18% 정도 남았기 때문에 3차 지분 가능성이 유력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 로보스타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의 로보티즈는 아직 6%대의 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2차, 3차로 지분 투자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것인데 로보티즈는 최근에 주문이 폭증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 공장을 새롭게 짓는다는 기사도 나왔죠. 여기서 LG전자가 지분 투자를 강행했기 때문에 실제 지분 투자 역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해서 폭등 랠리가 시작됐듯이 새로운 피지컬 AI 강자인 LG전자가 지분 투자하는 순간 폭등 랠리의 시작점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겠는데요. 로보티즈의 네 번째 포인트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성장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는 수십 개의 관절과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영구용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로 넘어간다면 완제품 기업뿐만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매출 확대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로보티즈는 단순한 로봇 테마주라기보다 피지컬 AI가 실제 움직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액추에이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삼성전자와의 관계입니다. 삼성전자는 로봇을 AI, 반도체와 함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인간형 로봇과 협동 로봇, 사족 보행 로봇 등을 개발해온 기업입니다. 특히 인간형 로봇은 단순히 두 발로 걷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해야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하며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기술을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에서 오랜 기간 인간형 로봇과 제어 기술을 개발해왔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제조 기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하드웨어와 제어 기술이 결합된다면 피지컬 AI 시장에서 상당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 공장 자동화 등 로봇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순히 로봇을 판매하는 기업을 넘어 삼성전자의 로봇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관심 종목은 T-로보틱스입니다. T-로보틱스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진공 로봇과 이송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작은 먼지나 오염도 제품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소재를 옮겨야 합니다. T-로보틱스는 이러한 환경에서 웨이퍼와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이송하는 로봇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물류 자동화와 자율이동 로봇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공장과 물류센터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AI가 작업 순서와 이동 경로를 판단한다면 로봇은 그 판단에 따라 물건을 옮기고 적재하고 생산 설비에 투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T-로보틱스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축적한 정밀 이송 기술을 기반으로 물류와 자동화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기존 산업용 로봇 사업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만들어주고 자율이동 로봇과 물류 자동화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T-로보틱스까지 피지컬 AI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세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로보티즈는 로봇의 관자로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기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와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T-로보틱스는 반도체와 물류 공정에서 활용되는 정밀 이송 로봇이 핵심입니다. 세 기업 모두 같은 로봇 관련주로 묶이지만 실제로 담당하는 영역은 서로 다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종목 정말 훌륭합니다만 제가 정말 크게 푹등 터질 종목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미래도 점령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요. 팔이 부러져도 이제 끄덕없다 라고 하면서 인간형 로봇이 또 만들어졌고 로봇계가 우사인 볼트를 이기는 시대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로봇이 이제는 머리까지 잘라주면서 이발 로봇까지 등장을 했고 분리와 합체가 자율자재로 가능한 이족 보행도 나와주면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빠르게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이슈로 바닥권 대비 3000%라는 놀라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로보티즈는 심지어 5000%라는 더욱더 놀라운 상승이 나와줬죠. 자, 바로 그 상승의 원리. 그러니까 대기업 투자들과 관련 있는 종목에 무조건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종목이 그 폭발적인 흐름이 똑같이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외에도 로보로보, 클로봇, 휴림로봇, 두산로보틱스 등 로봇 관련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로보티즈가 오히려 더 큰 시세가 나와줬는데 아직 시장이 눈치채지 못한 이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 매집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직 시세가 정말 크게 안 나왔고요. 오히려 앞전에 있던 이 로봇 관련주들보다 훨씬 더 큰 파동이 예상되는 그런 먹을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종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 비롯해서 우리나라 증권사는 이미 엄청난 매집을 했고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증권사에서도 물량을 모으려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동안에 쥐꼬리만한 수익만 챙기셨다면 이번엔 꼭 좀 화끈한 수익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시장 로봇 섹터 거의 최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보이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이 기록들을 전부 갈아치울 수도 있는 역대급 종목이 될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인수하고 로보티즈도 LG전자가 이 대주주죠. 자, 바로 이번에 대형 시세가 나올 이 종목은 해외 글로벌 기업, 이 두 군데가 눈독 들이면서 우리가 모르게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 기류가 포착되고 있고 앞으로 국내에서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을 종목입니다.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로봇 종목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이 매집주 어떻게 받아보냐면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하나 남겨놨죠.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종목명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종목명하고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는 100%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를 뛰어넘을 이 마지막 엄청난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꼭 좀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